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계단 밑에 공간에 맞춤 수납장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4개의 수납장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신발장을 구성을 하고, 두 번째는 수납장을, 그리고 세 번째는 책꽂이, 그리고 네 번째는 서랍장으로 한번 구성을 해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맞춤 가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공간의 단면을 잘라 가구의 형태를 정의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할 곳은 이 계단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계단 앞쪽에서 단면을 잘라서 우선은 이 계단 밑에 형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들 4개의 수납장의 각각의 형태를 정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상단의 문서와 탭에서 단면 설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 단면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표현 방법에 이미지가 아닌 여기 벡터위로 변경을 해주셔서 선을 추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위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계단 밑 공간에 이제 정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단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단면선을 끊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 문서와의 단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계단의 좀 밑에 부분에서 단면선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보는 방향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단면 창에 이제 해당 영역의 단면이 이렇게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선은 작업창으로 가져와서 이 각각의 수납장에 맞는 형태를 그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면 창에 있는 단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찍어서 저희 작업창의 빈 곳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수납장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에 드래프팅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서 각각 4개의 수납장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몰딩이 끝나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50을 두고 신발장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발장의 형태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납장도 1100의 너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납장도 그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꽂이도 1100 너비로 우선은 형태를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끝부분에 있는 서랍장은 2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100을 입력하고 나머지 형태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 첫 번째 신발장, 두 번째 수납장, 세 번째 책꽂이, 네 번째 서랍장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형태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KBB 메뉴로 이동을 해서 각각의 수납장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장은 상단 인테리어 메뉴에 KBB의 수납장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6번째에 있는 형태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3D 개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에 있는 개체 추가 아이콘을 선택해서 형태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 정면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탭을 정면 프로파일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에 두 번째에 있는 프로파일 정의를 선택해서 그려놓은 형태를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다 하시고 우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 형태가 적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너비나 높이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사이즈대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깊이 부분만 계단의 너비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를 1200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수납장의 형태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다리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있는 크기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수납장의 높이를 고정시켜 놓고 다리의 높이 값을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지금 이 신발장으로 봤을 때 이 측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정면이기 때문에 이 정면 부분에 측면 패널을 설치해서 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발장의 이 정면 부분, 저희가 봤을 때 이 측면 부분에 패널을 제거해서 이제 문이나 서랍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면을 새로 다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7번째 있는 사용자 측면 패널 설정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우측에 있는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정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측면에 패널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정면 부분의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 측면 패널을 넣겠다. 여기서 측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정면 부분에 측면 패널이 채워지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좌측면을 정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면을 우선 이 우측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측면을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두 개라서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저는 상단에 있는 측면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좌측면이 선택이 되네요. 그래서 이 좌측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정면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정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신발장의 정면이 되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구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안쪽에 있는 세부 설정은 이 부분에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있는 게 분할 탭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영역을 나눠주고 선반을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을 배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랍장을 넣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영역을 우선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윗부분에 이제 문짝이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제 빈 공간 그리고 아랫부분에 서랍장이 들어가는 3개의 영역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다중수평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세 부분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선반의 개수를 2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거리는 이 상단 면으로부터 첫 번째 선반이 배치되는 이 거리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거리는 이 바닥면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선반이 배치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리를 1100을 입력하고 마지막 거리를 110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생성 아이콘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이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영역에 생성된 아이콘을 클릭해서 세부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초록색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을 배치하기 위해서 문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다중문 짝으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의 영역을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은 문이 아니라 서랍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서랍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중 문이 있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 탭에 있는 저장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신발장을 우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1번 신발장으로 저장을 하고요. 카테고리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생성이 되면 확인 버튼 누르고 이 메시지 창은 그냥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위에 방금 저장해 놓은 서랍장이 배치가 될 거고요. 얘를 우선 벽과 맞춰서 계단의 아랫부분에 임의로 배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지금 3D 창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원하는 위치가 이 부분이 원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를 이동시켜서 제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D 작업창을 활성화해 주시고 수납장을 선택하시고 좌측 상단의 끝점 마커의 이동을 이용해서
몰딩이 끝나는 부분에 배치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3D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저희가 원하는 프로파일로 정의한 모양대로 그대로 배치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수납장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의 KBB의 수납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태를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있는 형태 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개체 추가, 그 다음에 정의해 놓은 정면 프로파일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정면 프로파일 탭으로 이동해서 프로파일 정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대로 정면 프로파일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깊이는 계단의 너비값 1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크기 탭으로 이동해서 수납장의 높이는 고정하신 다음에 다리의 높이를 0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 안쪽에 이제 선반이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분할기 탭으로 이동하셔서 우선 이 부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선 수직으로 한번 나눌 거기 때문에 단일 수직을 선택하고 생성. 그러면은 좌측하고 우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우선 우측에 있는 부분에 수평 선반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중 수평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얘도 우측 하단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영역이 이 부분 우측으로 요만큼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전체적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전체 영역에 문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동하실 때에는 좌측 상단에 빨간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에 두 번째 있는 문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문을 다중문 짝으로를 선택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장이 구성이 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 탭으로 이동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2번 수납장 하위 카테고리 오늘 날짜 그리고 확인 생성이 되면은 확인 이것도 확인 그리고 평면상에서 처음에 배치한 신발장 옆에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부분에 클릭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 인테리어의 KBB를 선택하시고 수납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서 사용자, 그 다음에 개체 추가를 해주시고 정면 프로파일을 세 번째 수납장으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깊이는 계단의 너비인 1200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크기 탭으로 이동하셔서 수납장의 높이를 고정한 상태로 다리의 높이를 0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시고 분할기 탭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안쪽에 책꽂이를 나누는 선반을 이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반으로 나눠서 생성을 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중 수평으로 생성 그리고 좌측에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임시로 선이 우측에 있는 선반하고 높이가 다르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우측에 있는 선반의 높이를 확인하시고 이 좌측에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선반의 높이는 375.5이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을 375.5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바닥으로 둬서 바닥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끝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동일한 높이의 선반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장 탭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부터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체 이름을 3번 책꽂이로 지정을 하고 하위 카테고리는 10월 31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요거는 얘 버튼 눌러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은 얘를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수납장이 배치된 곳 바로 옆에다가 스냅이 잡히는 곳에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책꽂이가 배치가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수납장도 상단 인테리어에 KBB의 수납장을 선택하시고 형태를 변경하도록 할게요. 사용자 개체 추가에 정면 프로파일에 프로파일 정의해서 마지막 수납장의 프로파일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깊이는 계단의 너비인 1200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제거하실 때에는 크기 탭에서 수납장의 높이를 고정한 상태로 다리의 높이를 0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분할 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안쪽에 내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수직으로 반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영역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단일 수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영역에 이제 서랍장을 배치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랍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에 다중 단일문을 선택을 하시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문으로 여러 개의 수납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상단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은 항목수를 줄여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영역을 클릭하시고 다중 단일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목수를 3개로 줄이도록 할게요. 3개, 2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중 단일문으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서랍이 하나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랍장이 구성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서랍장을 선택을 해주시고 하위 카테고리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이해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수납장에 배치된 위치 옆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총 4개의 수납장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완성된 이 파일처럼 해당 위치에 각각의 이제 개체들을 배치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